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대화를 공부하고 방송과 관련 있는 어휘들도 공부할 겁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드라마든 뉴스든 가리지 않고 봐요. 여기에서 가리다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의 의미로 경기를 해서 우승팀을 가리다와 같이 쓸 수 있는데 보통 뒤에 뭐뭐지 않다와 함께 써서 아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다.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원의 제목에서도 드라마든지 뉴스든지 가리지 않고 본다 라고 해서 뒤에 지 않다와 함께 썼네요.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을 특별하게 고르지 않고 다 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드라마든 뉴스든 가리지 않고 볼까요? 자세한 것은 우리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20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까요? 왼쪽에는 텔레비전 안에 백과사전이 있고 오른쪽에는 텔레비전 안에 쓰레기통이 들어있네요. 이 그림은 텔레비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네, 아마 텔레비전에 백과사전이 들어있는 그림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방송 채널도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해져서 생활 정보뿐만 아니라 요리, 여행, 역사, 경제 등 원하는 정보나 지식을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쓰레기통이 들어있는 텔레비전은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필요 없는 방송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 막장 드라마가 있는데요. 막장 드라마는 이야기의 앞뒤가 너무 극단적이거나 보통 우리 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거나 볼 수 없는 좀 과장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막장 드라마가 필요 없는 방송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말했는데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바보가 된다고 해서 바보 상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그림은 이런 텔레비전의 장점과 단점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의 방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왜 텔레비전을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서 텔레비전을 왜 보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마리아와 선배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선배가 한국말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선배가 자주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자주 보나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들어볼까요?
한국에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됐지요? 한국말을 참 잘하시는데 비결이 뭐예요? 내가 한국말을 잘하는 축에 드나? 나한테는 텔레비전이 많이 도움이 돼. 나는 일단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을 켜놓거든. 특별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도 있어요? 나는 드라마든 뉴스든 가리지 않는데 보통 다큐멘터리를 자주 봐.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 텔레비전이 정보도 얻고 한국말 연습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혼자 사니까 외로울 때가 있는데 텔레비전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해. 그러니 일석삼조가 되는 거지.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마리아의 선배가 한국말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마리아의 선배는 텔레비전이 한국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지요. 두 번째 질문. 마리아의 선배가 자주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자주 보나요? 마리아의 선배는 드라마든 뉴스든 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다큐멘터리를 자주 본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진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만든 영화, 라디오, 드라마나 소설, 기록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이야기면 가족들이 생활하는 것 그대로, 동물의 이야기면 동물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큐멘터리만 보여주는 채널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마리아의 선배는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데 왜 자주 본다고 했나요? 맞아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한국말 연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외로울 때 텔레비전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대한 마리아와 선배의 대화를 잘 이해하셨군요. 자, 그럼 우리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마리아가 선배에게 질문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됐지요? 한국말을 참 잘하시는데 비결이 뭐예요? 선배는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 한국말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결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이죠. 그래서 성공의 비결, 건강의 비결,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 운동을 잘하는 비결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를 잘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 선배의 비결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한국말을 잘하는 축에 드나? 나한테는 텔레비전이 많이 도움이 돼. 나는 일단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을 켜놓거든. 선배는 마리아 씨의 말에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한국말을 잘하는 축에 드나? 의 의미는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 축에 들지 않다를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선배에게 텔레비전이 많이 도움이 돼서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부터 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우선 먼저라는 의미로 일단 밥부터 먹자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배는 집에 들어가면 우선 먼저 텔레비전을 켜놓는다고 했습니다. 선배가 한국말을 잘하는 비결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니까 마리아 씨가 또 질문합니다. 특별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도 있어요?
여기에서 즐겨보다는 좋아해서 자주 보다의 의미로 보통 즐겨 뒤에 동사가 쓰이면 좋아해서 자주 그 동사를 하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즐겨 입다는 좋아해서 자주 입다, 즐겨 가다는 좋아해서 자주 가다의 의미가 되겠죠? 혹시 특별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면 마리아 씨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배는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볼까요? 나는 드라마든 뉴스든 가리지 않는데 보통 다큐멘터리를 자주 봐.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 네, 우리가 제목에서 봤죠? 선배는 드라마든 뉴스든 가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것저것 다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든 문법을 사용했네요. 2개 이상의 예를 들어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선택한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큐멘터리는 자주 본다고 하네요. 다큐멘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선배는 왜 다큐멘터리를 보나요? 네, 다큐멘터리를 보면 한국어도 들을 수 있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익하다는 이익이 있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 뽀로로는 아이들 교육에 유익하다.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선배의 대답에 마리아 씨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데요. 텔레비전이 정보도 얻고 한국말 연습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네요. 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한국말 연습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일석이조는 돌 하나를 던져서 새 2마리를 잡는다의 의미입니다. 즉, 동시에 2가지의 이익을 본다라는 의미죠. 일석이조는 사자성어인데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아서 일석이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2가지 뿐인가요? 선배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혼자 사니까 외로울 때가 있는데 텔레비전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해. 그러니 일석삼조가 되는 거지. 네, 이 선배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서 외로울 때가 있는데 텔레비전이 외롭지 않게 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정보도 얻고 친구도 되어주니까 텔레비전을 봐서 좋은 점이 2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선배는 일석이조를 조금 바꿔서 일석삼조라고 응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푹 자면 피로도 회복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상의 대화에서 이렇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 선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대화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새로운 문법과 어휘에 주의해서 내용을 꼭 정리해 보세요. 그럼 이제
방송과 관련된 어휘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책 221쪽을 보세요. 텔레비전 방송국에 인터넷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국 이름은 YBC인데요. 연세대학교 방송국 홈페이지네요.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하나씩 볼까요? 먼저 YBC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와 함께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보이죠? 아마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려놓은 모양이네요. 보통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그 방송국에서 홍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YBC 아래에는 로그인, 회원 가입, 마이 페이지가 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 가입은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에 회원이 되고 싶을 때 꼭 해야 하는 절차인데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하고 전화번호, 생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적어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마이 페이지가 생기는데요. 마이 페이지는 회원 가입할 때 쓴 개인정보를 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에 있는 On Air는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인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지금 YBC에서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편성표는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시간과 요일을 알려주는 일정표인데요. 보고 싶은 방송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이 편성표를 찾으면 방송 요일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MB는 영상, 음악, 멀티미디어를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휴대전화에는 DMB 기능이 있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어휘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에 관한 것인데요. 프로그램 종류에는 뉴스, 드라마, 연애 오락, 시사교양, 스포츠 등이 있습니다. 뉴스는 모두 다 아시죠?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침 뉴스, 낮 뉴스, 저녁 뉴스, 밤 뉴스 등 하루에 보통 4-5개 정도의 뉴스가 방송됩니다. 물론 24시간 뉴스만 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드라마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두 아시죠? 드라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주부들이 많이 보는 아침 드라마, 매일매일 장기간 하는 1일 드라마, 월요일과 화요일만 하는 월화 드라마, 수요일과 목요일만 하는 수목 드라마, 또 주말에만 하는 주말 드라마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에 맞게 내용도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아침 드라마는 보통 집에서 주부들이 혼자 있을 때 많이 보기 때문에 주부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평일 밤에는 월화 드라마나 수목 드라마가 있는데요. 월화 드라마나 수목 드라마는 주부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더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이나 성공 이야기부터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액션이나 역사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가진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주말 드라마는 가족들이 집에서 쉬면서 함께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가족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송하는 주말 드라마 대신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송을 시작했고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하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애 오락인데요. 연애 오락은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게임이나 음악, 쇼 등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러닝맨 같은 프로그램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프로그램이 바로 예능 프로그램이고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연애 오락에 포함됩니다. 시사 교양은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 문제나 다양한 지식을 다루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다큐멘터리나 퀴즈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스포츠는 축구, 야구, 수영, 체조와 같은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찾아라 그곳은 방송에 나왔던 음식점이나 여행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인데요. 텔레비전 방송에 어떤 장소가 나오면 시청자들이 그곳이 어디이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방송국에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림 아래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싶을 때 무엇을 클릭하면 될까요? 빈칸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모두 찾아보셨나요? 우리 그럼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텔레비전에서 하는 게임이나 쇼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게임이나 쇼는 어떤 프로그램에 포함될까요? 네, 연예 오락에 포함되죠. 그래서 나를 클릭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2번. 텔레비전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나 퀴즈,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다.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에 포함되나요? 네, 시사 교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를 클릭하시면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볼까요? 3번.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시간을 알고 싶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시간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편성표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를 클릭하면 오늘 하루나 일주일 동안의 방송 프로그램 시간표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던 음식점이나 여행지에 가보고 싶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음식점이나 여행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찾아라 그곳을 클릭하면 그런 곳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222쪽을 볼까요? 다음은 어느 드라마의 홈페이지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써 넣는 연습이네요. 먼저 아래에 가부터 바까지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획의도입니다. 기획의도는 드라마를 만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단어는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은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제작진입니다. 제작진은 그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다시 보기입니다. 다시 보기는 말 그대로 그 프로그램의 본 방송을 못 봤을 때 보통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 주요한 장면들을 미리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소감입니다. 시청자 소감은 그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본 후에 느낀 점이나 바라는 점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면서 알맞은 단어를 써 넣어 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단어를 써 넣어 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1번. 앞으로 방송할 드라마의 내용을 대강 알고 싶다. 여기에서 대강은 대충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자세하지 않게 기본적인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음에 방송될 드라마 내용을 조금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찾으셨나요? 네, 미리 보기, 마입니다. 2번. 방송 시간이 지난 후에 방송을 보고 싶다. 이미 방송된 방송을 다시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였죠? 네, 맞아요. 다시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3번.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를 알고 싶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등장인물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4번.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드라마를 만든 제작자들을 알고 싶다면 제작진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이 드라마를 만든 목적을 알고 싶다. 드라마를 제작한 목적, 즉 의도를 알고 싶다면 기획 의도, 가를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6번을 볼까요? 드라마를 본 후에 시청자로서 의견을 남기고 싶다. 드라마를 본 후에 그 드라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쓰고 싶다면 시청자 소감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청자 소감, 바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맞으셨나요?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한국어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도 단어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를 중국어로만 정리해 두지 마시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나 표현들을 지금까지 배운 간단한 한국어로 정리해 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